이제 그 담당 교육부 국가의 책무성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대학의 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방향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대학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여기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쪽의 방향이 퀄리티 어슈런스, 질 보증 혹은 보장. 뭐 보시면 이제 하나는 상대평가고 하나는 절대평가 이렇게 쉽게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방향을 우리가 evaluation 이렇게 쓰고요. 하나는 accreditation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학이 평가다. 우리는 뭐 인증도 평가라고 하죠. 뭐 또 뭐 사업 제안서 같은 거 그 컴피티션에서 이렇게 받는 것도 평가라고 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evaluation은 어,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는 상대평가가 되겠고요. 또 그것은 어, 특정한 어떤 계획서나 혹은 보고서나 이런 단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재단을 하죠. 그래서 며칠까지 딱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스냅샷, 그러니까 이제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보고서에 막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되고, 뭐 인증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인증은 이게 이제 절대적인 기준, 그것이 이제 높은 기준이 아니고 아주 최소한의 기준, 요 정도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맞춰주세요라는 이 그 미니멈의 기준이 있고, 이 미니멈의 기준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서, 뭐 우리가 내년에 받겠습니다, 내후년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을 조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해당하는 게 뭐 링크 3.0이라든지 내년에 할 라이즈 사업도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 역량 진단 2015년부터 우리가 구조개혁 평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3년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 났지만 이제 글로컬 사업 저희가 예비 선정됐다가 떨어졌거든요. 이제 이밸류에이션이죠. 네, 이제 그런 류의 평가가 있고요. 인증이라고 하는 어크레디테이션은 대학 기관 인증을 이제 대기업의 산하에 예, 고등교육 평가원이 있습니다. 그 평가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학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이만큼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증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학문 분야별로도 인증이 있죠. 그래서 그 학문 분야별로 인증도 의학교육, 공학교육, 뭐 간호교육, 뭐 치위생교육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금 어크레디테이션이 아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결국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교육부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국가라고 할게요. 이 국가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학습성과평가 최근에 역량 기반 교육도 그렇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뭐죠? 그 역량 기반으로 전공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공 CQI도 하고 뭐 교과목 CQI도 옛날에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교수님들께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맥락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것이 많이 요구가 되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전보다 훨씬 가르치는 거를 준비하거나 실제로 가르치고 가르친 거 끝나고 나서 성과를 분석하거나 이 로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가 아니고 어떤 방향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셨으면 해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그 중에 아까 이제 그 퀄리티 임프루브먼트가 있고 퀄리티 어슈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퀄리티 임프루브먼트와 퀄리티 어슈런스 그 두 가지 방향에 모두 다 공이 적용되고 있는 그 어떤 그 약속, 규약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성과 기반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학습 성과를 무엇으로 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라고 할 때는 뭐 교육의 성과도 있고 연구의 성과도 있고 성과는 많습니다. 대학 자체의 경영의 성과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과를 측정한다라고 할 때 학습 성과에 대한 이야기에 좀 좁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학생이 가져가는 성과가 학습 성과예요. 이제 그 말고도 뭐 다른 성과들이 있죠. 연구를 많이 하면 연구 성과가 되는 것이고요. 뭐 대학이 또 뭐 이런 경영 성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한에서 러닝 아웃컴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그 학습 성과라고 하는 거는 1980년대 성과 중심 교육의 확산과 더불어서 이제 이게 공감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확산이 된 것이고 어, 성과를 어떻게 그 학습 성과를 정의를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어, 뭐, 한 수업이라고 보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에 달성하고 또 평가받게 되는 내용에 대한 폭넓은 진술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론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일을 마친 후지만 한 학기의 수업은 또 교과목이 마친 후고 또 우리 전공 교육과정 운영은 1년의 수업이라는 형태가 마친 후고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이면 4년간의 대학 교육이 마친 후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학습이 마친 후에 그때 달성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learning outcomes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선 또 어떤 맥락이 있냐면 결과가 과정을 결정한다는 관점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을 하면 뭐 과정이 중요하지 결과가 우리 이제 사실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동기가 중요하지. 네.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패러다임이 완전 바뀐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당연히 좋을 것이다. 결과를 보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어가 아니고 학생이 어떤 학습의 성과를 얼마만큼 가져갔는가를 보여준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결과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아까 80년대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출발 지점이라고 하면 저기 워싱턴 어코드 89년 이렇게 공학교육 인증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각국들이 성과 기반 교육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합류하고 확산되게 된 거죠. 지금 몇 개국이 정확하게 가입된지 제가 알지를 못하는데 한국은 2007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공학교육 인증으로 가입을 했고 제가 이제 뭐, 네팔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그 개도국들의 이제 대학 교육을 이렇게 보면, 그쪽도, 이제 공식 회원국은 아닌데, 이렇게 예비 회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outcome based education, competence based education, 우리가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밑바탕이 우리 국가만의 어떤 유일한 그런 고등교육 정책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그 각 프로그램별로 성과를 평가를 해서 프로그램별로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간호사 양성 프로그램, 뭐 엔지니어링 양성 프로그램 조금 큰 단위입니다. 이제 우리 비교과 하나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프로그램별로 교육 성과를 평가해서 그,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엔딩, 끝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그 어떤 이 약속한 목표를 보장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보장이란 단어가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고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보장은 다 끝나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보장하기 위한 이런 예, 어, 점검과 그때그때 어떤 트리트먼트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좀 먼저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을 Outcome Based Education 이렇게 해서 OBE 약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스페디가 이제 그 레퍼런스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정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정의가 제일, 네. 그래서 1시간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 성과 기반 교육. 한 학기 수업이 끝난 후에 학생들에게 분명한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 성과 기반 교육. 우리 과를 졸업할 때 어떤 성과를 보장하는 교육. 우리 대학을 졸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를 무엇으로 할 거냐가 바로 이제 역량이라는 컨텐츠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죠. 네. 내용까지를 성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컴피텐시, 역량이라는 것을 성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량 기반 교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성과 기반 교육을 변화해서 우리가 어떤 점이 달라지고 있나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한 가지가 이제 articulation of desired learning outcomes. 그러니까 learning outcome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제 체계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이 끝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 뭐 코스가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 코스가 되는 것이고, 우리 전공을 운영한다 그러면 전공이 끝났을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오늘 연수는 이 desired learning outcome이 교과목 단위, 코스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코스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바람직한 학습 성과를 명확하게 할 것인가, 즉 목표를 명확하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목표가 명확해졌으면 그걸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이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educational provision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교육적인 어떤 조치들, 활동들이 얼라이먼트, 그 목표하고 부합하게 이 연계성 혹은 얼라이먼트를 정렬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그 목표가 보장될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게 교육과정, 이제 교육에 대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교수학습 액티비티고요. 그리고 이제 메저먼트, 측정인 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하게 될 강의도 다 이 두 가지를 다 넘나들고 동일한 내용을 이제 초점에 두고 연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어세스먼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측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보장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세스먼트를 끝나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학생이 학습 성과를 잘 달성하고 있다, 어떤 거 못하고 있다, 이건 아주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러려면 이제 과정에서 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continuous improvement를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의 어떤 evidence, 증거를 에, 바탕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앞으로 무엇이 개선이 필요한가. 이거는 뿐만 아니고 과정 중심 평가에서도 중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과목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 그것이 그냥 영원히 엔딩이 아닌 거라면 이 과목이 내년에 다음 학기에 또 더 큰 성과를 위해서 개선이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반추할 때 outcome based,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으로 변화해온 이 네 가지가 저는 오늘 연수의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실제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 이 교과목의 목표 뭘로 할 건가, 거기에 부합하게 교수 학습의 계획이 수립돼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는 평가는 어떤가, 그리고 그거 중간중간에 어떻게 피드백할 건가,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3주기 대학 기관인증 평가가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5개 영역인데, 이제 큰 영역이 이렇게 보면 이 성과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성과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연구기관이 아니고, 교육의 목표가 뭐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예, 성과가
못합니다. 네. 이 교육의 성과가 무엇인가 하는 이제 이 성과 부분이 요렇게 뭐 중간에 뭐 교육과정이나 교수 직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얼라이먼트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4년제하고 비슷한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안에 뭐 세부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꼭 평가 때문에 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페디가 아까 역량 기반 교육 혹은 성과 기반 교육에 굉장히 레퍼런스 많은 분이라고 했는데요. 원칙도 아주 선명하게 잘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네, clarity of focus, 초점을 명확하게 하는 거. 아까 목표를 그 articulation, 바람직한 목표를 잘 체계화하는 것도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디자인이 다운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아래로 설계해요.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작은 목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내용, 어떤 활동, 이렇게 가는 디자인이 다운 아랫 방향으로. 가버넌스는 이제 바텀업이 좋겠지만 교육과정의 설계에는 디자이닝 다운입니다. 네, 그리고 high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어떤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따라올 녀석들만 따라와가 아니고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의 학습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게 연결되는 거죠.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보충학습의 기회를 줘서 expanded opportunity. 이 기회를 확장시키는 이 네 가지가 성과 기반 교육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 어떤 성과들이 있는가를 보면 대학의 성과들이 아주 이제 중장기적인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방향,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설립 이념, 인재상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목표들이 있어요. 전공 단위에서 또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교과목 단위에서는 훨씬 더 이게 관찰 가능한 것들이 되는 거죠. 이거를 체계화시키는 것이 Articulation of Desired Learning Outcomes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저 뒤에 슬라이드가 있을 건데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 추상적이고 장기적인로 이제 우리가 어, 학습 성과로 보장하는 것들 이렇게 아주 좀 추상적인 언어가 조금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조금 더 일반적 목표. 제일 상위가 AIMS라고 그런다면 일반적 목표를 뭐 고울스 수준으로 놓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많은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 이제 objectives, 관찰 가능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표시를. 제가 뭐 저의 아이를 맡기거나 혹은 제가 교육을 받거나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될 건가, 궁극적으로. 어떤 인간을 길러낼 건가, 이건데 이상하게 교육의 현장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확인이 어렵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주로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아래죠, 이렇게. 그래서 뭐 배우는 건 많은데 이래서 내가 뭐가 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바람직한 학습 성과를 도출할 건가? 뭐 도출을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과 전문가인데요. 우리끼리 하면 안 되고 학습자가 뭘 필요로 하는가? 이때는 interest가 아니고 needs예요. 필요로 하는가? 사회가 뭐를 또 needs, 요구를 하는가? 필요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데 설정을 했을 때도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철학과 또 실제로 얼마나 학습 가능한 것인가 이런 필터링해서 최종적인 목표까지 오게 되는 이 과정이 학습 성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굉장히 뭔가 큰 도식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과목 단위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과목 단위 또는 학과 단위 혹은 대학 단위에서도 어떤 것을 바람직한 학습 성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때부터 치밀하게 뭔가 아, 막 치열하게 뭔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디자인이 다운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표가 흔들리고 목표가 불분명하고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실컷 갔는데 이 산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걸 교과목 목표로 할 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성과 기반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 활동과 측정과 또 피드백이 다 거기에 몰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그림 그렸던 이거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네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학 차원에서 이제 에임스에 해당하는 거라면 학과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고울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더 구체화시키고 더 밑으로 가면 이제 얼라이먼트, 교육 과정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어세스먼트를. 그래서 학생이 학습 성과를 달성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거는 한 번만 측정해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시작할 때 하고 중간에 또 해서 얼마나 또 올라가고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진보가 없고 뭐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이전하고 다르게 이런 어세스먼트 하는 이런 뭐 설문조사 뭐 혹은 역량평가 이런 설문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 교과목 안에서도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 막대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잘 개발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과정평가가 대학 차원에서 또 교과목 차원에서 다 결국은 그 프로세스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학습 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그런 프로세스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해하시는 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런저런 니즈 어널리시스를 해서 성과를 설정하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평가 계획이 먼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교수님들이 약간 난센스. 아니, 그 평가는 다 끝나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보장하기로 약속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확인시켜 줄 것인가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뭐 내가 뭐 토익을 900점 만들어 줄게 했다면 토익 시험을 언제 보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평가 계획이 먼저 나오는 것이고 그게 먼저 나오면 그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 토익 900점이다. 그러면 토익 900점을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 어떤 교과목, 어떤 비교과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시험장에 갑니다.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학습 성과가 얼마나 달성했는가 토익을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850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어, 다시 목표를 수정할 것인지 850점이 너무 높아 900점이 너무 높았다 수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모의고사를 또 한 번 더 쳐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안에 이 루프들이 막 이렇게 흐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루프를 우리는 이너 루프라고 하고요. 이게 이너 루프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큰 루프를 아우터 루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그 순환의 프로세스의 이름을 closed the loop라는 단어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폐순환고리 혹은 음, 뭐, 성과 기반 교육 한류 체계,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제가 강의 드릴 거는 이제 측정을 하고 그 피드백을 하는 이 과정이 이제 막 지난하게 반복이 되는 거죠. 종강할 때 딱 한 번 시험 끝나고 성적 주고 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계속해서 우리가 성과를 보장해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의 질개선 체계, 이건 뭐 사례라기보다는 프레임, 도시기라고 보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학의 체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차원에서도 이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는 되죠. 대학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측정해가지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학과 차원에서도 또 부서 차원, 이거는 이제 교과 차원이고 이건 비교과 차원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전에는 이것을 이제 어떤 어피셜 커리큘럼, 코스, 이제 그 교과목으로 보고, 다른 한쪽은 뭐 마치 교육이 아닌 듯이 엑스트라 커리큘럼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엑스트라 커리큘럼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전체 교육 과정이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이 대학이 교육의 질 개선이 시스템이 좋고 질 개선이 잘 되고 있는가, 교육의 품질이 좋은가를 판단할 때 이제 이런 큰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개별 교수님들이 담당하시는 건 요거거든요. 내 과목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잘 실행이 되고 또 성과를 측정했더니 아이들이 약속한 학습 성과를 많이 보장되고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물론 학과 차원이나 부서 차원, 대학 전체 차원은 또 뭐 대학에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겠죠. 네. 일단 여기에서 조금 음, 녹화를 조금 끊고 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